31페이지 보시면 이제 건축법이 있죠. 건축법도 7문제가 나와요. 7문제 나오는데, 사실은 서브노트 요것만, 이거, 자, 이거 사실 이것만 보셔도 5문제 이상은 맞으세요. 5문제. 근데 우리 원래 목표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목표가 원래 몇 개죠? 40문제 가운데 16개 맞추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40점이거든요. 16개 이상은 맞추시면 돼요. 법은 총 지금 우리가 6가지 법이 나와 있죠. 6가지 법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공법이 워낙 외울 게 많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나는 16개만 맞추겠다. 그러니까 반절이 안 되는 거죠. 반절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사실은 맞추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에서 70점 이상씩 맞춰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네. 70, 70, 40 하면 여기 10점씩 떼주면은 60점 되잖아요. 평균 60 나오죠? 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다 원래 이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나는 공법에서 70점을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처음부터. 네.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 공법, 공부할 때는 물론, 예, 다 맞추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다 맞추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업을 하긴 하는데, 정말 이거 만약에 수험생 입장에서 이걸 다 맞아야 되겠다라고 공부를 하게 되면 머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수님, 네. 물상대회에서요. 네. 저당권자가 어떻게 알고 그 청산금을 압류를 하나요? 안 못해서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물상대위를 할 때요? 네. 저당권에 대해서? 네, 저당권자가 그렇죠. 예. 그 토지에 대해서 일단 개발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네. 예. 그 사람에서 주시를 하고 있다가 시행자가 연락 준 게 아니고요? 시행자가 연락을 줄 일은 없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알아서 해야죠. 저당권자가. 예. 모르는 경우에는 대개는 저당권자는 은행이잖아요. 네. 근데 은행은 모를 리가 없죠. 네. 은행이 저당권자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은행은 모를 리가 없어요. 예. 저도 옛날에 대출 한번 받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항공사가 대출이 되게 어렵거든요. 잘 안 해줘요. 별걸 다 따지더라고요. 몇 년치의 소득을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신한은행에서. 그래갖고 내가, 정말 못 해먹겠다. 막 그랬는데, 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네. 자. 31페이지 보시면 일단 건축법 나와 있죠. 건축법 보시면 우선 서브노트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서브노트 보시고 시간 되면 이제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교재 일단 적어놓으세요. 320페이지입니다. 용어 정리. 여러분 교재는 그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에는 320페이지에 용어 정리가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거 줄여놓은 겁니다. 자, 그거랑 이제 유사한 내용들이죠. 자, 1번 건축물이요. 건축물의 정의가 나와 있죠. 토지에 자, 이거는 이제, 이건 나온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정리를 하셔도 충분한 거예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담장과 대문을 갖추고 지하 또는 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작물 가운데 지붕, 기둥, 벽, 요 3가지가 이제 건축물의 기본적인 요소예요. 지붕, 기둥, 벽. 요 3가지가 건축물의 기본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사무소나 공연장이나 점포나 차고나 창고. 이것도 건축물이다. 자, 됐고요. 두 번째, 지하층 볼게요. 건축물이 바닥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요. 이런 거죠.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라운드 레벨, 지엘이 이렇게 있고요. 지하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지하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지하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 깊이를 H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스몰 H, 지하층, 지하층의 면적을 지하층의 층고를 H라고 할게요. 그러면, H가 2분의 1 이상의 라지 H보다 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지하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높이의 2분의 1을 넘어가게 되면 땅에 묻힌 면적이 전체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땅으로 많이 묻히면 그건 지하층으로 보겠다 라고 하는 얘기죠. 반 이상이 이 건물 층고에 그러니까
그 건축물 층고의 반 이상이 지하에 묻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지하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H가 2분의 1 H보다 크면 자, 지하층으로 본다. 제가 예전에 건축기사를 취직한 적이 있습니다. 예, 참 살면서 별걸 다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뭐 지나갔으니까 얘기도 되겠죠. 그 예전에 그 사시 공부를 할 때는 공부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과외 같은 경우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제가 과외를 하러 가다가 운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가기가 싫어서. 과외하는 게 너무 하기 싫어서. 과외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신림동에서 이제 그 저쪽에 청담동하고 대치동 쪽으로 주로 과외, 강남 쪽으로 과외를 갔는데, 그 공부하다가 책을 덮고 나가는 게, 뭐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뭐 저는 만화책 보고 무협지 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공부를 한참 하다가 책을 덮고 나가는 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때 되게 큰 돈인데, 고작 이거 받으려고 내가 이걸 덮고 나가나,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신림동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려면, 이렇게 저쪽에 그 55-2라는 버스를 타고 갔는데,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아, 이 팔자가 너무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과외가 너무 하기 싫다. 막 그래가지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저는 가리키는 게 직업인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래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과외를 그때는 이런 거였거든요. 사실 일차 합격을 하면 나라에서 나라가 아니라 학교에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 같은 경우는 지방대학으로 가면 돈을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 줬냐면 30만 원 줬고요. 그러니까 1차 합격을 하면 이제 2년 동안 30만 원을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원래는 사시 보다가 행시도 막 보고 막 이래요. 돈 때문에. 막. 일단 합격 1차만 붙어놓으면 되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2차 공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애들이 한 수단이 뭐였냐면, 이건 나중에 편집해주세요. 자격증을 땁니다. 자격증. 그때는 저희가 공부할 때는 지금은 해당 학과를 졸업을 해야 자격증을 땄는데 그때는 해당 학과 졸업하지 않아도 됐어요. 3학년만 넘어가고 군대 갔다 오고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공병대나 뭐 이런 거 갔다 오면 자격증 다 딸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 대연을 하지 않았는데 건축기사를 땄습니다. 일단은. 건축기사를 따면 그때 돈을 준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1,0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른 따자. 그래가지고 바닥에서 배 깔고 한 석 달 공부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때 건축법이 그때 있었거든요. 건축법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네, 잘난 척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렇고요. 자, 밑에 주요 구조부 있죠. 내력벽, 기둥, 바닥, 보, 그 다음에 지붕틀, 주계단 해서 지금 6가지가 있죠. 이 6가지를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해서 이 6가지가 이제 주요 구조부다. 자, 주요 구조부 해가지고 일단 6가지가 있어요. 내력벽, 자,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해가지고 총 6가지가 이제 주요 구조부입니다. 주요 구조부다라고 하는 거는 주요 뼈대를 말하는 거예요. 한 건물을 이루는 주요 뼈대를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그리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죠. 자, 이렇게 지붕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이게 지붕틀이에요. 지붕틀. 그리고 건물이 있으려면 이렇게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기둥. 이게 기둥이에요. 이걸 이제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력벽하고 기둥이 나왔죠. 자, 그러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도 보면, 여기는 지금 위에 요게 가려져 있는 건데, 요걸 뜯으면 보가 지나가요. 보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가 지나갑니다. 보. 가로부재죠, 가로부재. 이거는 이제 기둥이라고 하는 건 수직부재고, 이건 가로로 지나가는 걸 이제 보라고 합니다. 보. 자, 그리고요, 이 보 위에 이렇게 보 위에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이 하나가 지나가요. 바닥이 지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주계단이죠. 주계단. 불나면 도망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주계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내력벽이라는 게 있는데, 내력벽은 자, 이 안에 이렇게 힘을 받는 벽을 내력벽이라 그래요. 기둥 대신에 힘을 받을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내력벽. 그래서 이렇게